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지? 안녕, 나는 경작부 20학번 2학년 재학 중인 경작부 회장 박찬우라고 해. 하이하이 안녕. 나는 자주세무 세무학과 회장을 맡고 있는 18학번 박관우라고 해. 경작부는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고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 두 파트로 나뉘어서 배우게 돼. 세무학과는 우리와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세금을 다루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영학, 경제학, 재정학, 법학 이렇게 네 가지 학문을 통틀어서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합해서 배우고 싶은 학과를 오고 싶으면 우리 학과를 오면 돼.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갔었는데 영어랑 국어 배우는 게 좀 싫고 암기가 너무 싫어서 이과로 갔다가 거기 가서 과학 쪽을 좀 배웠는데 또 생각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경제학이 이과랑 문과가 합쳐진 그런 과목이더라고. 보니까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라서 여기 가면은 내가 싫어하는 암기도 안 하고 내가 배웠던 수학적 지식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경제학부에 오게 됐어. 실제로 암기가 없나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많은 문과생들이 생각하기에 경영학과를 꿈꾸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학교들의 경영학과를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찾다가 세무학과가 있네? 이래가지고 세무학과를 좀 알아보게 됐더니 나름 이 분야에서 최초로 4년제 최초로 생겼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학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무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또 경영, 경제, 법학, 재정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이 학과에 대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또 나는 아직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어서 이 네 가지 학문들을 접해보면서 나한테 과연 맞는 학문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또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내가 나중에 늙어서까지 밥을 잘 벌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됐어. 경작부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들이 있는데 일단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시장 이론과 같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과목이고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정책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과목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일단은 경제수학 과목이 따로 있는 것부터가 수학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지? 경제수학에서는 선형대 수학이랑 최적화 과목을 반반씩 섞어서 배우는 과목이야. 우리 세무학과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합해서 배우는 학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회계랑 세법 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회계는 회계원리랑 긴급회계가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계원리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절대 접해볼 수 없는 그런 학문이어가지고 처음에 오면 되게 당황할 수 있어. 왜냐면 차변, 대변 그래가지고 차변, 대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데 우리 학과에서 이제 처음 교수님께서 맡으신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시고 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1학년이 끝나고 이제 2학년에
대해서 2학년이 돼서 배우는 과목이 중급 회계인데 회계 원리를 통해서 회계의 전체적인 틀을 배웠다면 이제 중급 회계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을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때 회계를 진짜 시작하는 계기가 돼서 우리 학과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회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세법이 있는데 우리 학과에서 관세법, 상사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중에서 이 법들을 배우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조세법 총론이라고 있는데 이 조세법 총론은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법들의 기초를 다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 학과를 대표하는 과목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경작부는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로 많이 가고 아니면 금융공기업도 자주 가는 편이야. 그리고 요새는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CPA 준비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우리 세무학과는 세법을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요즘에는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로스쿨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세무공무원 이렇게 크게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금융공기업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법을 중요시하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이다 보니까 세무사나 회계사 이 2개의 시험을 준비를 많이 해서 2학년에서 3학년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합격한 후에 여러 가지 법인이나 아니면 개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많고 그게 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세무공무원, 금융공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공적인 일을 통해서 세금을 다루는 그런 쪽으로 많이 졸업 후 진로를 찾아 나가고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기대될지 그 정도를 알 수 있었고 또 수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증명이나 아니면 문제 자체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조건들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많이 써야 되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사람 자체도 논리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 나는 회계 세법을 하면서 우선 회계를 하면 우리가 회계는 수학을 많이 쓰는 학문이다 보니까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거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맨날 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회계는 자기 손으로 계속 하면서 해야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손으로 계속 이렇게 풀이 과정을 하면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능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고 또 법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서술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해보는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학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을 서술해내는 능력 이 2가지를 다 향상시킬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어. 찬우야 안녕. 17살에 너는 지금 나름대로 많이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가 지금 이과에 갔지만 너는 생각보다 이과에 맞지 않는단다. 그래서 과학 공부는 조금 줄이고 차라리 수학에 좀 더 열정을 실어서 미적분이나 아니면 확률 통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지금의 나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과학에만 올인하지 말고 수학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안녕, 17살의 관우야. 나는 23살의 관우야. 지금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창 지금 축구하고 남부에 가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또 문과를 선택해서 수학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을 열심히 하고 또 국어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오면 덕에 대해서 많이 배우니까 국어를 생각을 서술하는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 간절히 부탁할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세무학 가면 세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혹시 연말정산 같은 거 하면 많이 받는지 환급을.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 세무학과라면 세금을 많이 알고 약간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무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학문을 제대로 다 배우지도 못했고 또 학문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잘 못해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무학과 다닌다고 하면 세금 관련해서 혹시 뭐 아냐라고 물어보는데 결론은 하나도 모르지 아직. 그게 실무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 경제학과 사람들이라면 약간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어때? 그게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학생회다 보니까 학생회 행사를 열면 재학생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참여가 좀 저조하긴 해. 게다가 과 특성상 팀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시험이랑 과제만 나 혼자만 잘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는 과다 보니까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모두가 다 그렇게 냉혹한 인간은 아니고 나름대로 따뜻하고 남들 돕고 싶어하고 나 같은 우리 학생회처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너무 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질문 있는데 경제학과라고 하면 요즘 주식이랑 코인이 되게 이슈잖아. 이제 경제학과 하면 약간 그래프 그려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약간 주식 뭐 사야 되고 약간 그런 걸 접목할 것 같은데 어때? 그런 점이 내가 딱 입학을 하고 다 물어보잖아. 무슨 과 들어갔냐? 그래서 경제학과 들어갔다 하면은 항상 거의 50% 확률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뭐 주식 이런 거 잘 알겠다. 뭐 사야 되냐? 좀 알려줘라 하는데 경제학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시적으로 그냥 흐름 뭐 금리를 올렸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 정도만. 근데 이것도 뭐 학부 수준에서 예측하기 힘들긴 하지. 그 정도만 할 수가 있고 차라리 주식 자체는 그냥 기업 가치니까 경제학부보다는 경영학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무학 가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면 세무학 가니까 좀 계산 철저히 할 것 같아 싶어가지고 총무 그냥 억지로 맡기고 그러진 않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지. 나도 이제 과 학문을 배우면서 계산기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계산기 두들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 돈 관리하는 게 실제로 약간 재밌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도 많이 담당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내 동기들도 친구들이 그런 거 시킨다고 하면 자기도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학문 이렇게 학과에 와서 접하다 보니까 계산기도 많이 만지고 계산을 많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맡아서 하는 것 같아. 할게요. 이제 어느덧 7월이 됐는데 다들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근데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금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경제학부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학교 경제학부에 들어와서 뭐 연락이라도 주면 따로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우리 경제학부로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수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자소서를 준비할 때 아니면 학과를 고르는 데 있어서 경영 경제만 보지 말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라는 곳이 있으니까 4년제 최초로 생겼고 또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를 찾아보고 또 관심이 있으면 우리 학과를 오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또 우리 학과는 진로가 명확히 있고 또 선배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선후배들 사이도 되게 끈끈해. 그래가지고 오면 선후배들과의 연결고리도 잘 마련할 테니까 와서 우리 학과에 꼭 오길 바랄게. 네, 경제학부 인스타그램도 따로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입력하시면 인스타그램도 나오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있으니까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무학과에 꼭 오길 바라며 우리 인스타, 페이스북 다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DM이나 헤매 하면 친절히 답변해줄게. 환영해.